지속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속에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3,100선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의 조정과 변동성은 감내해야 하는데 참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은 늘 속상합니다. 어제도 시장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조성호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또 받을 수 있겠죠? 네, 위로해드려요. 네, DB 금융투자 잠실 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상담 신청을 받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뭐 포트 상담은 물론 매매 전략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종목 전략까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 계좌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 좋을지 등등에 대해서 조성호 과장님이 코멘트 많이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022-4875, 022-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시장의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만나볼게요. 네, 시장이 여기서 이제 더 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뭐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 목적이 없는 유동성은 사실 함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인들의 맹목적인 매수를 두고서 이것을 유동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지갑에 돈이 많아도 돈을 버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이 돈을 써야 될 목적이 분명해야 또 이제 그 지갑을 여는 것처럼 이 시장도 이 유동성도 내가 지금 뭐 총알 실타는 아직은 두둑하지만 뭔가 그 내가 추구하는 어떤 기대 이익이 보여야지만 그것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좀 새로운 동력을 좀 찾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코스피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의 그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것을 일단 끝으로 일단 시장의 어떤 좀 기대감은 좀 일단락이 되는 그런 좀 상황이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우리 시장 스스로 또 어느 정도의 또 체력이나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또 이걸 또 이제 가늠할 수 있는 하루이긴 한데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참 뭐 이 3000이라는 지수대를 저도 처음 보지만 이게 뭐 일단 지난 한 일주일 정도를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이제 한 7%, 3266을 보여주고 어제 종가가 이제 3013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이제 25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약 한 7%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요걸 보시자고요. 우리가 작년 3월에 이 코로나 저점인 1439포인트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 지수대는 110%가 지금 상승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코로나 패닉 이후에 지수가 이렇게 2배 이상 오르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실적과 지표가 좋아져서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수혜주로 해서 이제 일부 종목들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죠. 뭐 대표적으로 시젠 같은 네. 뭐 이런 종목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불과 10개월 만에 2배 정도 지수를 올려놓게 된 원동력은 결국에 이제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유동성만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표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 한 5년 정도 우리 코스피의 이제 순이익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실제 지금 주가가 이익과 비교했을 때 타당한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코스피, 그러니까 주요 상장사 192개. 근데 이제 저 192개면 거의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셔도 될 정도의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192개 상장사인데 순이익을 보게 되면 2017년이 우리 코스피 역대 그 사상 최대 순이익이 나왔던 해입니다. 142조 원대가 나왔고 그리고 옆에 이제 삼성전자 이익을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 삼성전자가 53조 원을 벌었고요. 2018년도 이제 130조를 벌었는데 삼성전자가 58조를 벌었는데 2019년, 2020년은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저때 보게 되면 삼성전자 이익도 지금 뭐 반토막 뭐 이렇게 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들, 뭐 코로나,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들, 요걸 다 이제 고려하고 올해 전망치가 이제 다시 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이제 코스피의 그 순이익 전망치는 128조까지는 올라왔지만 2017년도 사상 최대 실적 저걸 대비해서는 여전히 10%를 정도 하회하고 있고 2018년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수는 우리가 지금 3,000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코스피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으니까 비싼 시장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시장이 더 간다는 논리가 이런 거였잖아요.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애플이 시총이 얼마인데, 뭐 테슬라가 시총이 얼마인데 이러면서 이제 상대 비교를 하는 이런 정. 그러니까 이게 정성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치에 기반한 어떤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그러니까 뭐 옆집의 순이 엄마가 뭘 했는데 나도 이뤄야지라는 좀 약간 주관적인 그런 논리가 그동안 시장을 좀 지배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몇 개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참 요즘에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어제도 좀 낙폭이 좀 과했고, 물론 이제 어제 좀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법정 구속 소식이 또 네. 시장에 뭐 휘몰아쳐서 이제 막판에 또 시장이 출렁이기도 했지만 뭐 요거는 이 이슈는 뭐 굳이 저 아니어도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선택을 안 한 네. 이슈고 뭐 아시다시피. 근데 삼성전자가 96,800원을 찍고서 지금 85,0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뭐 여전히 뭐 주가는 뭐 기록적인 그런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코로나 대비해서 이만큼 또 올랐죠.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게요. SK하이닉스도 보시고, 그죠? 여전히 뭐 주가는 굉장히 높은 그런 구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도 한번 보고요. 예, 뭐 100만 화학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뭐 96만 원대 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현대차 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했는데, 분명한 팩트는 이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종목들 중에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 아쉽게도.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올려줬고, 이 주가를 이제 증명해내려면 남은 것은 이겁니다. 결국엔 실적으로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표가 개선되면서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지표와 실적을 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우리 시장에, 우리 또 이 지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엄청난 유동성을 쏟아부어서 다 떠받쳐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코로나 종식이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와야 한다. 이게 정말 마지막 단추예요. 마지막 퍼즐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이 시장의 이 주가는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를테면 백신의 효과가 검증이 되면서 실제로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전직하로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각국의 해외 여행이 뭐 재개되기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이러한 우리가 정말 그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손에 잡히는 정도의 가시권에 들어와야지만 이 시장이 이 주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아마 만들어갈 것이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 요 이슈로 시장이 출렁였지만, 사실 시장의 이 본질을 볼 때는 그저 이것은 지나갈 이슈일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본질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신변의 어떤 변화 하나만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은 코로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와야만 한다는 그 숙제를 이제 안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소비주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퍼즐, 마지막 단추에서 그것을 같이 그러니까 축포를 같이 쏴줄, 축배를 같이 들어줄 그 섹터가 이제는 소비주가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제가 좀 나름 진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네. 아니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총수 부재가 뭐 단기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그룹주들을 높게 사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부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걱정은 네. 없고요.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시장이 조정이 나와야 할 타이밍은 맞긴 맞아요. 네. 하지만 이 조정이 얼마나 이제 길게 어느 정도의 폭으로 나올
놓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면서 이거를 또 극복해 나갈지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할 요건 것 제가 같아서 하나 포인트를 저는.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안 그래도 당연한 조정이라고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시장이었는데 네. 그런데 조정이 이를테면 사실 이런 거예요. 완만하게 기간 조정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급격하게 확 그냥 매를 두드러 맞고서 그냥 끝낼 것이냐 사실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최근의 조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완만한 조정은 분명히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상승 반전하면서 다시 이제 뭔가 이제 하락을 멈추려고 하는 건데 오후장에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그 이슈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여가지고 또 다시 덜 맞아야 돼도 될 매를 더 맞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들도 단기적으로 워낙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이제 급격한 조정은 불가피하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급조정이 나오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제 좀 조정을 빨리 끝낼 수도 있다. 지금 시장의 시나리오가 왜냐하면 그냥 뭐 완만하게 조정받을 시장도 어제 이슈 때문에 더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그룹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나갈 이슈이기 때문에 요건 좀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봤을 때는 뭐 저는 추가적인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그 대형주들을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뭐 지금은 그냥 마음을 좀 차분하게 왜냐면 여기서 뭐 굳이 뭐 손절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네. 이렇게 좀 판단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소비주 중에서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니 그냥 상담 접수된 거 살짝 저는 이제 언급드리려고 했죠. 오늘 이제 셀트리온, 삼성전자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지 또 상담이 접수됐다라는 네. 이 말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하면요. 일단은 제 자랑은 아닌데 어제 시장 급격한 조정 받았는데 우리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만 굉장히 좀 그 얌전하잖아요. 예, 네. 얌전하잖아요. 그 중에 한 세 종목만 뭐 잠깐 보고 갈게요. 네. PI 첨단 소재 뭐 일단은 그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계속 이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어제도 빨간불을 켰지 않습니까? 그런 급락장에서. 그래서 이제 PI 첨단 소재 목표가 44,000원 그대로 유지하고 편하시죠. 편하시잖아요. 요즘 시장에도. 그리고 좀 이제 삼천리 자전거 한번 볼게요. 삼천리 자전거 그리고 뭐 또 대명선호 시즌 같이 볼게요. 뭐 시간도 네. 없으니까. 자, 요 종목들이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에너지가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을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300명대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얘들이 지금 갈 수 있는 환경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기세 좋게 좀 상승 시도가 나왔었는데 근데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날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조금 이제 다시 좀 원위치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었지만 어제 대명선호 시즌 같은 경우는 강보합에 끝났고 장중에 4%까지 상승 시도가 나왔었고요. 삼천리 자전거도 어제 장중에 한 2%대 상승 시도하다가 그냥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은 좀 만약에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 우리 편입가 또 밑에 네.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대명선호 시즌 진입이 유효하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니 요거만 빠르게 물어볼게요. 네. 퍼스트 클래스 종목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지점일까요? 예, 요 종목들, 요 종목들은, 오늘 리뷰해 주신 종목들? 예, 다른 종목들은 좀 이제 수익률이 좀 올라가 있으니까, 네. 뭐 삼천리 자전거는 당연히 정규 편입 종목인데 편입가 밑에 있잖아요. 요건 당연히 되는 거고, 네. 대명선호 시즌은 트레이딩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빠르게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조성의 퍼스트 클래스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